내 이름은 이주인 시교. 추악한 이기심으로 타인을 해하는 악당을 심판하는 고문 소믈리에다. 이러한 사명을 진 탓일까, 내 사무소에는 가슴에 하늘 품은 이들이 찾아오곤 한다. 복수를 대행해 주신다는 게 사실인가요? 이 충격적인 풍모의 여성 또한 마찬가지다. 목에 난 끔찍한 화상. 추측건대 몸의 대부분이 흉터로 뒤덮여 있을 것이다. 흉터를 숨기지 않는 모습에서 그녀의 각오를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 무슨 일로 절 찾아오셨습니까? 제 아들을 열등하다 멸시하고 차별하며 끝내 버러지처럼 살해한 남자들을 지옥에 보내주십시오. 그리 말하며 그녀는 강직한 표정과 날카로운 눈빛으로 나를 보았다. 그녀의 옷차림은 무척이나 세련돼 보였다. 패션에 관심이 많은 사람 같군. 그치만 신고 있는 저 힐, 군데군데 그을린 흔적이 있어. 이건 대체... 그 이유야 어쨌든 의뢰를 받기 전에 물어야 할 것이 있다. 실례지만 그 화상은 어쩌다가... 불길에 휩싸인 아들을 구하려다 입은 상처입니다. 그놈들은 살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는 인간들을 골라 대량으로 불태워 죽였습니다. 이윽고 의뢰인은 대사건의 진상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의뢰인의 아들은 카츠라기, 스라의 외동아들을 두고 있었다. 엄마, 다녀올게. 아들, 엄마가 여기까지 바래다 줄까? 아들 마사토 씨는 현지 기업에 막 입사한 직장인이었다. 아들은 다리에 장애가 있었다. 괜찮아. 나도 이제 사회인이잖아. 마사토 씨는 굴곡진 삶을 살았다. 괜찮으세요? 고2 겨울 교통사고를 당해 중상을 입었다. 당시만 해도 커리어 우먼이었던 의뢰인은 마사토, 차 마실래? 직장을 정리하고 매일 병원에 들러 아들을 문병했다. 엄마, 나 평생 못 걷는 거지? 차라리 죽는 게 나을까? 왼쪽 다리에 장애가 남아 움직이지 못하게 된 것이다. 마사토 씨가 어린아이였을 무렵에 의뢰인은 남편을 사고로 잃었다. 아니야, 그럴 리가. 그랬던 모자에게 또다시 비극이 닥친 것이다. 엄마가 네 다리가 되어줄게. 그러니까 살아야 돼. 엄마... 의뢰인은 각오를 다졌다. 넌 엄마의 보물이야. 그러니까 죽는단 소리 다시는 하지 마.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릴 각오를. 그나마 다행이었던 점은 오늘부터 이 병원에 다니자. 하반신 마비 관련 저명한 전문의가 가까운 병원에 있었다는 것이다. 아드님의 마비 상태를 보건대 재활하기에 따라 다시 걷게 될 가능성도 없진 않겠군요. 정말인가요? 의사의 말에 두 사람은 희망을 품었다. 의뢰인은 병원 픽업이나 화장실 시중부터 마사토, 손 씻고 오렴. 고마워, 엄마. 식사 준비 및 재활 치료까지 쉬지 않고 움직였다. 힘내, 아들. 다시 걸을 수 있어. 아들이 의지할 만한 사람은 자신뿐이라는 자부심이 의뢰인의 원동력이 되었다. 의뢰인의 헌신과 마사토 씨의 노력은 몇 년 뒤에 열매를 맺게 된다. 엄마, 보고 있지? 내 입으로 걷고 있어! 마사토, 지팡이를 짚고 혼자 힘으로 걸을 수 있을 만큼 회복한 것이다. 정말 잘 됐다. 축하한다, 아들. 스스로 걷는 아들의 모습에 의뢰인은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 아들은 재활치료 기간에 사이버 대학을 졸업하고 엄마, S사 내정받았어! 뭐? 정말이니? 아, 정말 잘 됐다. 사고를 극복하고 어엿한 사회인이 되었다. 정기검진 다녀올게. 이제 혼자서도 잘 다니니까 걱정 말고. 그래, 선생님께 안부 전해주렴. 의뢰인은 기쁨과 함께 다소 쓸쓸함을 느꼈다. 이제 일일이 부축할 일도 없어지겠구나. 그것이 사랑하는 아들의 마지막 모습이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한 채. 그날 낮 의뢰인은 뉴스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미야시타 진료소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주변에는 부상자가 많아. 화재? 화재 현장은 아들이 다니는 병원이었기 때문이다. 황급히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제발 아무 일 없기를. 의뢰인은 집을 뛰쳐나와 병원으로 뛰어갔다. 그곳에 도착했을 땐 이미 불길이 진료소를 맹렬히 집어삼키고 있었다. 마사토! 이거 놔요. 우리 애는 뛰지 못한단 말이에요. 안 됩니다! 위험하니 뒤로 물러나세요!
들어가봤자 소용없습니다. 저 불길 속에 아들이 있다고 생각하니 정신이 나갈 지경이었다. 그 생각을 한 건 의뢰인뿐만이 아니었다. 비켜요! 내 딸은 못 걷는단 말입니다! 환자의 가족들이 불길에 휩싸인 병원으로 뛰어든 것이다. 그들과 함께 안으로 뛰어든 의뢰인은 불길 속에서 필사적으로 마사토 씨를 찾았다. 마사토! 어디 있니? 마사토! 하지만 이미 연기가 자욱히 퍼진 탓에 아들을 찾지 못했다. 모두가 연기에 휩싸여 절망 속에서 쓰러져가는 가운데 마사토! 의뢰인의 힘도 거기서 다하고 말았다. 부디 너라도 살아야 할 텐데. 의식을 잃기 직전 의뢰인은 아들이 무사하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그 후 의뢰인은 병원에서 정신을 차렸다. 여긴 목숨은 건졌지만 심한 화상을 입고 말았다. 그때 의뢰인의 앞에 형사가 찾아왔다. 구조해준 소방대원에게 감사하십시오.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니까. 네. 형사의 말에 따르면 병원으로 뛰어든 환자의 가족 중 살아남은 사람은 의뢰인 한 명뿐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의뢰인은 자신의 목숨 따윈 아무래도 좋았다. 마사토는 아들은 무사합니까? 그 질문에 대한 형사의 대답은 안타깝지만 아드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의뢰인의 희망을 깨트리는 최악의 것이었다. 아직 가누기 힘든 몸을 이끌고 의뢰인은 병원을 빠져나와 아들과 대면했다. 맙소사! 마사토! 마사토! 안 돼! 정말 유감입니다. 아들의 실신은 새까맣게 불타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한다. 그렇게 노력했는데 겨우 다시 걸을 수 있게 됐는데 이제 행복해질 일만 남았었는데. 그 후 의뢰인은 아들의 장례식을 치렀다. 가츠라기 씨, 안색이 좋지 않습니다. 한 방 더 넣어드리겠습니다. 네. 의사를 옆에 대동한 채 진통제로 화상의 고통을 견디며 장례식을 치렀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형사의 입에서 믿기지 않는 말이 튀어나왔다. 실은 아드님의 두부에 개조된 총기에 의한 상흔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치명상으로 추측됩니다. 네? 총이라고요? 그럼 불타 죽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들의 사인이 화재가 아니라 총에 의한 타살이란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형사의 말에 의하면 사건 당시 병원 출입구는 불에 의해 막혀 있었으며 휘발유도 뿌려져 있었다고 한다. 사람 살려! 선생님, 부엌문과 뒷문에도 불이! 어떻게 된 거야? 환자만이라도 어떻게든 살려야! 심지어 내부의 화재는 시한폭탄에 의해 발생했다. 병원 안에는 진찰을 중단한 마사토 씨도 있었다. 살아야 돼. 엄마를 두고 혼자 죽을 순 없어. 마사토 씨는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비상구에 도착했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열등한 자여, 네 놈에게 도망칠 길은 없다. 무자비한 한 발의 총알이었다. 범인들은 각 입구를 지키고 선 채 한 놈도 빠짐없이 죽여버리겠다. 앞으로 효도하고 간신히 도망쳐 나온 사람들을 총으로 쏴주겠다. 그리고 마사토 씨는 총에 맞아 쓰러진 채 불길에 휩싸였다. 환자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범인에 대한 단서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쟤도 내 아들을 용서 못해. 형사의 말을 들은 의뢰인의 가슴 속에는 증오의 불길이 피어올랐다. 증오에 불타는 의뢰인에게 형사가 무언가를 건넸다. 뭐죠 이건? 아드님이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던 겁니다. 총에 맞은 반동 탓에 이것만 건물 밖으로 튀어나간 것 같더군요. 불에 조금 그을린 명품 선물 상자였다. 안에는 새빨간 하이힐과 마사토 씨의 편지가 들어있었다. 마사토! 의뢰인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엄마에게 내 다리가 불편해진 뒤로 제대로 꾸미고 다니지도 못했지? 그 편지에는
그래서 결심했어. 내가 다시 걸을 수 있게 되면 빨간 하이힐을 선물로 주자고. 자신 때문에 멋부리길 포기해야 했던 엄마에 대한 죄책감과 엄마가 보살펴준 덕에 이제는 괜찮아. 그러니까 옛날처럼 엄마가 멋지게 하고 다녔으면 좋겠어. 마사토. 자신을 위해 희생해준 것에 대한 고마움과 홀로 서겠다는 다짐이 담겨 있었다. 편지를 읽은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오열했다. 마사토, 마사토, 네가 어쩌다가 대체. 이제껏 실감나지 않았던 아들의 죽음이 현실로 확 다가온 것이다. 의뢰인은 범인에게 복수하리라고 다짐했다. 착한 내 아들을 빼앗아간 놈들 절대 용서 못해. 기필코 지옥에 처박아 줄 테다. 복수심은 곧 삶의 원동력이 되었다. 의뢰인은 상처를 치료하는 한편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다크웹이라면 뭔가 단서가 있을지도 몰라. 시스템 엔지니어였던 의뢰인은 자신의 지식을 활용해 온라인의 시면 속으로 뛰어들었다. 과격한 사상론자가 모이는 게시판을 둘러보던 중 호국창천회? 마침내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사이트에 도달했다. 그 사이트는 극우 중에서도 특히 과격한 사상을 지닌 단체의 것이었다. 놈들은 소름 끼치다 못해 혐오스러운 이념을 주장하고 있었다. 일본을 예전처럼 부강한 국가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수한 국민이 필요합니다. 이 나라에 강한 국민만을 남기기 위해서는 제대로 노동하지 못하는 인자들을 쳐내야 합니다. 그들은 일본을 예전과 같은 강국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사회적 약자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놈들의 사상은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우생 사상과 유사했다. 안 돼! 이러지 마! 너같이 모자란 인간의 씨 따윈 필요 없다. 여기서 대를 끊어주마. 과거에는 심신에 장애가 있는 이들을 거세하는 등의 비인도적 행위가 법으로 존재했었다. 물론 이러한 사상은 크게 잘못되었다. 국가도 이를 인정해 법을 바꾸고 피해자들에게도 배상했다. 하지만 놈들은 옛날의 광기로 물든 사상을 표방했다. 약자는 우리의 이상적인 국가에 불필요하다. 명중! 더한 놈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하반신 마비 환자가 모이는 미야시타 진료소를 습격했다. 사이트의 게시글을 본 의뢰인은 분노를 느끼며 다짐했다. 이걸론 부족해. 경찰을 출동시키려면 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돼. 그리고 그날 의뢰인은 병원을 빠져나갔다.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몸으로 의뢰인은 호국창천회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안으로 들어갈 방법을 찾아야 돼. 사무소 위치는 알아냈지만 거기서부터 통 진전이 없었다. 아무리 집념이 강하다 해도 의뢰인은 어디까지나 일반인에 불과했다. 아줌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어쩐지 수상한데? 따라와. 사무소 앞에 잠복해 있던 중 창천회의 말단 조직원들에게 발각되고 말았다. 놈들에게 잡혀갈 뻔한 의뢰인을 구한 것은 야쿠자들이었다. 이 자식들 봐라. 다친 사람 상대로 뭐들 하는 짓이냐?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보기만 해도 짜증나게 생긴 얼굴이군. 아모구미의 전투원 나가세 코이치와 쿠도 코세이였다. 미친 사상을 표방하고 있다지만 놈들도 있다는 극우 단체였다. 야쿠자 따위가 지금 우리한테 덤비겠다 이거냐? 일본에 해악이나 끼치는 버러지들이! 그 사람 볼 줄 모르시네. 하지만 야쿠자들은 놀랄 만큼 강했다. 눈이 안 좋은가 봐. 안약 대신 불로 찢어줄게. 으아! 이 깡패 자식이 죽어라! 여자한테, 심지어 다친 사람한테 손을 올려? 너네가 그러고도 남자냐? 그래가지고 나라를 잘도 바꾸겠다! 눈 깜짝할 새에 창천의 놈들을 쓰러뜨린 것이다. 그들의 도움으로 위기를 벗어난 의뢰인은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호소했다. 저들의 정보를 아는 사람 혹시 없나요? 아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뭐라고? 그 얘기 자세히 들려줘. 그리고 그들에게 모든 사정을 털어놓았다. 나가서는 의뢰인을 정보상에게로 데려갔다. 그 사건의 유족이라고? 이것도 범상찮은 인물을 데려왔네. 사정이 너무 딱하더라고. 그래서 뭐 아는 거 있어? 부탁이에요. 사례는 얼마든지 할 테니까. 정보상은 호국창천의 추악한 본성을 털어놓았다. 호국창천에는 회장 사고가 결성한 조직이었다. 이거랑 이거 갖고 싶어.
그래. 장난감이야. 얼마든지 사주마. 사고는 유복한 집안의 도련님으로 태어났다. 그리고 중학생이 되었을 때 놈의 인생은 크게 달라졌다. 거품 경제 시기 모든 국민이 무지막지한 부를 얻었던 때라 이런 시기가 있었다니. 사고는 경제적으로 최전성기를 맞았던 일본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접했다. 놈은 부강했던 시절의 일본에 몹시 심취했고 강한 국가는 국민도 강해야만 해. 우생 보호법이 있다면 일본이 예전처럼 강해질 텐데. 문헌을 찾아오던 중 예전의 그 악법에 대해 알게 되었다. 원래부터 오만한 성정의 사고는 우생보호법의 영향으로 잘못된 길에 빠져들었고 너 같은 놈은 죽어야 돼. 몸이 불편한 고등학교 동창을 계단에서 밀어 살해했다. 이 사건은 학교 측의 은폐로 사고로 처리되었다. 사람을 죽였는데 처벌을 받지 않았어. 역시 내가 옳았던 거야. 이 일은 사고의 일그러진 가치관을 정의로 오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 사고는 양친의 돈으로 호국 창천회를 결성해 일본인은 우수해야만 해. 광기에 물든 활동을 개시했다. 놈들은 장애가 있는 사람을 납치하고 잔혹하게 죽여나가기 시작했다. 열등한 인간은 죽어 마땅하다. 다 국가를 위한 일이야. 이번에 병원 습격 사건 또한 장애인들을 노린 소행이었다. 잘 찍어. 타 죽는 놈이건 총에 맞아 죽는 놈이건 가리지 말고 맡겨만 주십시오, 회장님. 놈은 환자들을 쏴 죽이는 모습을 활동 기록으로 촬영했다.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의 분노는 가히 하늘을 찔렀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죽여버리겠어. 반드시 죽여버릴 테다. 극간 미친 사상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을 잃게 된 것이므로 그쪽에 나서봤자 목숨만 버리는 거랴. 대신 전문가를 소개해주지. 악인을 무자비하게 처단하는 악기보다 더한 악기 말이지. 그리고 정보상과 나가세는 의뢰인에게 나를 소개했던 것이다. 모든 이야기를 마친 뒤 의뢰인은 바닥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렸다. 부탁드립니다. 부디 아들의 마사토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가츠라기 씨. 애원하는 목소리에는 통곡과 미처 감출 수 없는 증오가 배어 있었다. 다음 순간 의뢰인이 악기 같은 얼굴로 소리쳤다. 아들은 착하고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아이였어요. 다리가 마비되고도 죽어라 노력해서 다시 걸을 수 있게 됐어요. 기적을 일으켰다고요. 그런 우리 아들이 왜 그런 정신 나간 놈들에게 죽임을 당해야 하죠? 대체 왜? 죽어야 할 인간은 마사토가 아니라 그 놈들인데! 그것은 아들이라는 보물을 잃은 어머니의 피를 토하는 외침이었다. 사랑하는 이를 빼앗긴 상실의 고통, 갈 곳 없는 증오. 알겠습니다. 당신의 한과 분노는 제가 책임지고 놈들에게 돌려주겠습니다. 마사토, 앞으로 행복해질 일만 남았었는데. 가늘게 떨리는 어머니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고서야 고문 소믈리에라 칭할 자격이 있겠는가. 장애를 안고도 필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멸시하고 터무니없는 사상에 빠져 타인의 목숨을 빼앗은 죄. 이 나라의 해가 되는 건 바로 너희들이다. 살점 한 조각 남기지 않고 이 세상에서 깨끗이 없애주마. 바로 나 이주인이 그 추악한 수심에 어울리는 곳으로 니놈들을 인도하리라. 그로부터 며칠 뒤 나와 루카와는 호국 창천회가 자금 확보를 위해 개최하는 정치 파티에 참석했다. 고다이 씨, 이런 파티의 입장권을 용케 구하셨네요. 정보상으로서의 실력은 더할 나위 없지. 파티에 참석한 목적은 호국 창천회 회장 사고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파티가 시작되고 얼마 후 사고가 단상의 모습을 드러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호국 창천회가 주최하는 파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곧바로 행동을 개시했다. 루카와 시작하자. 네, 선생님. 자, 시작합니다. 미리 준비해둔 연막으로 파티장 안 사람들의 시야를 빼앗았다. 다음 순간 보디가드들이 나타나 사고의 주변을 둘러쌌다. 뭐지? 적대 조직의 습격인가? 날 지키도록 해라. 우리가 웃음나 보지? 죽여버리겠다. 하지만 내 앞에 경호 따윈 무의미하다. 너희 같은 쓰레기는 다리가 없는 편이 낫다.
내 앞을 가로막는 모든 적의 다리가 잘려나갔다. 갑작스러운 사태에 파티장이 혼란에 휩싸였다. 따라오실까? 그동안의 죗값을 치르러. 이 아수라장 속에서 내 기척을 알아차릴 수 있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사고의 신병을 확보해 고문실로 옮겼다. 블랙잭으로 맞아보실래요? 자는 얼굴도 추저분하긴 쓰레기 같은 놈. 오늘 고문은 큰 스케일을 자랑하므로 슬슬 놈들을 깨워야 한다. 정신을 차린 사고가 버럭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뭐야 이 철사는 호국창전의 열사를 모르보고 오물 같은 얘기에 귀 기울이는 취미는 없다. 닥쳐라. 구정물만도 못한 놈 같으니 너는 쓰레기들을 이끌고 장애인을 연달아 살해했다. 그 돈 모자라 병원에 불을 질러 의사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을 불태워 죽였다. 피해자들은 물론 유족이나 관계자들까지 지옥에 떨어뜨린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도 남을 행적이지만 놈은 역겨운 논리를 입에 올리기 바빴다. 웃기는 소리. 그것들은 일본에 기생하는 벌레에 불과해. 이 나라가 약해진 건 다 그놈들 때문이야. 열등한 종자에게 숨쉴 자격 따윈 없단 말이다. 그리 외치는 놈에게서 죄책감은 일절 찾아볼 수 없었다. 아주 되는 대로 짓거리는군. 약육강식이 얼마나 잔혹한 논리인지 뼈저리게 알게 해주지. 루카와. 네, 아주 본때를 보여줘야겠어요. 내 분노에 찬 목소리에 루카와가 들고 있던 스위치를 눌렀다. 그러자 양쪽의 기계가 작동하며 유자철선을 감아올리기 시작했다. 그 결과 놈의 몸통과 허벅지가 유자철선에 의해 강하게 조여졌다. 유자철선이 살가죽을 파고들자 놈이 추하게 비명을 질러댔다. 다시 묻지. 무고한 피해자들에게 죄스럽지도 않나? 아니, 약자들 때문에 일본은 지금과 같이 쇠약해지고 말았다. 한때는 미국도 두려움에 떨게 한 아시아 최대 경제 대국이었단 말이다. 그래. 혹시나 해서 말해두지만 이 고문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유자철선의 압박에 의해 놈의 몸이 공중에 떠오름과 동시에 지면에 아크릴판이 열렸다. 이윽고 상처에서 흘러나온 피가 수조에 떨어지자 벼락다리가 찢어질 것 같아. 물 안에서 잠자는 무언가가 눈을 떴다. 인간의 필자크는 체장을 지닌 거대한 물고기였다. 피냄새를 맡고 올라온 물고기가 거대한 이빨로 사고의 다리를 물어뜯었다. 이 물고기는 골리아 타이거 피쉬로 아프리카에 서식하는 매우 흉악한 담수어다. 비라냐 따위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흉악한 성격을 지녔다. 루카가 스위치를 조작하자 사고의 몸이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물고기가 당신의 마음에 들었나 보네요. 더 친하게 지내세요. 그러자 피냄새에 이끌린 물고기가 놈의 살점을 재차 물어뜯었다. 물론 이 고통을 견딜 수 있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살려줘. 나 다리가 없어. 조직도 그만둘 테니까 제발. 기고만장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놈이 기어이 울면서 목숨을 구걸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놈을 죽이기엔 아직 이르다. 루카와, 일단 올려. 알겠습니다. 놈에게 똑똑히 알려줘야겠군. 왜 내가 너같이 열등한 종자를 살려줘야 하지? 내가 열등하다고? 그래, 그동안 너에게 고통받았던 사람들에 비하면 인간적으로 월등히 열등하지. 그래, 그들은 몸은 불편할지도 모르지. 그렇지만 장애가 있기 때문에 비로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뇌하고 삶의 고통을 알기에 비로소 타인을 배려할 수 있다. 네가 말하는 약육강식이란 건 금수의 논리다. 인간의 진가는 약자를 돕는 것에 있다. 모든 구제 제도는 선조들의 지혜다. 그에 비하면 너는 몸은 온전할지 몰라도 정신머리가 썩어 빠졌다는 점에서
인간으로서 열등하다 할 수 있지. 열등한 존재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아. 만약 있다고 쳐도 그건 타인을 열등하다 뭐다 까내리는 너 같은 놈이겠지. 스스로 한 말에 책임을 져라. 나라의 발전을 위해 물고기 밥이나 되라. 이 같은 악당은 숨 쉴 자격이 없다. 나 이주인이 책임지고 이 세상에서 없애버릴 테다. 그로부터 몇 시간 뒤 놈은 새빨갛게 물든 수조 속으로 사라졌다. 선생님, 물고기는 어떻게 할까요? 당분간 내버려 두지. 먹이를 다 먹어치고 나면 얌전해질 테니까. 타인을 사냥감 취급한 자가 도리어 사냥을 당해 생을 마감한다. 인과응보다. 사고가 죽은 뒤 호국창천에는 괴멸했다. 남의 구역에서 불 지르고 난리야, 썩을 것들이. 사회에는 말이야, 살아 숨쉬면 안 되는 놈들이 있거든. 바로 너희 같은 놈들. 이번 사건으로 해를 당한 미야시타 진료소는 쿠류가이에 있었다. 놈들은 암호금이에 의해 한 놈도 남김없이 싸그리 처리되었다. 이리하여 이번 의뢰는 마무리되었다. 날씨가 참 좋구나. 마사토, 원수는 갚았다. 이제 편히 잠들 거라. 이로써 의뢰인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가벼워졌다면 내게도 조금은 존재 가치가 있으리라.